최근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똥꾸가 남성의 생식 기관이었다는 논문이 나왔다는 댓글 말이죠. 처음엔 아니 뭔 그런 논문이 다 있냐, 그냥 연구비 슈킹 치려고 한 가라 논문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던 차, 그분에게 제목이 들어본 후 직접 찾아본 결과 와, 논문 내용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가설에 끼얹는 식의 근거가 부족한 내용도 아닌 실제 분자 생물학적 데이터와 진화 계통학적 분석, 그리고 유전자 발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매우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으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그 논문의 내용을 제가 최대한 중점적인 부분만을 짧게 정리했으니 뭐 논문이라 어쩔 필요 없이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논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양측 대칭동물의 입과 똥꼬가 있는 통가형 소화관은 동물 진화의 핵심 발명 중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측 대칭동물은 뭐 딱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몸의 좌우가 대칭이고 앞뒤가 구분되는 그런 거의 모든 동물들을 일컫는 거예요. 뭐 지렁이든 물고기든 곤충이든 닭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은 우리가 익히 알듯 입, 소화관, 똥꼬로 이어지는 음식물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통가형 소화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어 논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비양측 대칭 동물에는 통가형 소화관이 없기 때문에 똥꼬의 진화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비양측 대칭 동물, 다시 말해 해면동물, 자포동물 같은 더 원시적이고 고대 동물들은 똥꼬가 아예 없고 입 하나만 갖고 있다. 즉 문제는 이겁니다. 똥꼬가 있는 쪽과 없는 쪽 사이에는 기능적, 구조적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중간 단계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 똥꼬가 새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구조가 기능을 바꾼 것인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단 겁니다. 그래서 똥꼬의 기원은 생물 진화사 속에서 공백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었죠. 그런데 최근 그 공백을 메울지도 모를 생물군 하나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노코엘라 모르파. 이 생물들은 구조적으로 꽤 단순하지만 계통학적으로는 양측 동물의 가장 바닥층 기저 분류군에 속해 있습니다. 즉 비양측과 양측의 경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 생물이란 것이죠. 흥미로운 건 얘가 입은 있고 똥코는 없고 정자나 난자가 나가는 생식구멍은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이 구조에 주목했죠. 얘가 진짜 중간 단계라면 그 생식구멍에 똥꼬와 관련된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논문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연구진은 이 제나코알로 모르파의 여러 종을 분석해 어떤 유전자들이 어디에서 발현되는지를 확인했죠. 그 결과 우리는 여러 제나코알로 모르파 종의 수컷 생식구 주위에서 양측 대칭 동물의 똥꼬 마커 유전자 같은 것들이 발현됨을 확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똥꼬 마커 유전자입니다. 커드, 브레키오리, 윈트 등 이건 인간부터 곤충까지 현대 똥꼬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유전자들이라 하죠. 그런데 정작 똥꼬도 없는 제나코알로 모르파에서 이 유전자들이 입 근처나 소화관 전체가 아닌 생식구멍 근처에서만 집중적으로 발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측 대칭 동물의 똥꼬가 소화기관의 내벽과 접촉한 수컷 생식구멍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막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말해 정자 배출용이던 구멍이 어느 날 소화기관과 연결되면서 똥 나가던 구멍으로 재활용되는 식의 생물학적 기능 전환이 일어났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뭐 물론 본 논문이 주장하는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똥꼬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존 구조의 재활용을 통해 생겨났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생물학적으로 훨씬 개연성 있는 경로긴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면 많은 유전자들이 새로 작동해야 하지만 기존 구조의 연결만 바꾸는 건 비교적 간단하게 기능 변화가 가능하니 말이죠. 근데 아마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똥꼬도 정자 구멍에서 온 건가? 뭐 본 논문에 따르면 진화적으로 아주 먼 과거엔 그 시작점이 하나였을지도 모르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흥미롭게도 실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배아는 초기 단계에서 단 하나의 구멍, 즉 총배쇄광으로 출발하며 이후로 똥꼬, 오줌길, 여성의 기둥으로 나뉜다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무튼 오늘 영상은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똥꼬가 생식구멍이었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식구멍 쓰듯 활용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며, 그럼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습니다.